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제 문제가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야 A 집합이 1, 2, 3이야. 야, 이거 3개짜리만 돼도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수히 많이는 아니지만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A의 부분집합 한번 찾아볼게요. A의 부분집합. 자, 일단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맞아요. 맞나요? 자, 여기다 적을까? 자, 공집합. 자, 또 1만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쵸? 또 2만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죠. 또 3만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1과 2가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고요. 1과 3이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고요. 2와 3이 있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1, 2, 3이 있어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몇 개예요? 8개. 자, 지금 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가 나왔어요. 자, 근데 내가 이번에는 진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보자. 자, 진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집합들 중에서 나랑 똑같은 모습을 제외시킨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진부분집합이죠. 그 진부분집합은 7개인 것을 볼 수 있지. 자, 근데 너네가 매번 이제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마다 요렇게 구할 거냐 이거야. 내가 지금 3개짜리 썼는데도 꽤 많이 나오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소 15개짜리를 줬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공식화 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지? 공식화.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가 된 거를 어떻게 공식화할까? 여기에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항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항아리.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1, 2, 3을 각각으로 보고 여기다가 넣는다라고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2랑 3만 들어갔으면 얘인 거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1, 2, 3을 각각의 원소로 보고 저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부분집합 항아리다 이거야. 부분집합 항아리. 그래서 이 부분집합 항아리 속에다가 1을 넣을지 2를 넣을지 3을 넣을지에 따라서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공집합부터 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1 들어갈까 말까 2가지 경우의 수. 2 들어갈까 말까 2가지 경우의 수. 3 들어갈까 말까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면서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 8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은요. 부분집합의 총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 뺀 거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원소의 개수가 있냐면 n개의 원소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이 n개의 원소의 개수에 부분집합 항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부분집합 항아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원소들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내겠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생기냐면은 얘도 넣을까 말까 2가지, 두 번째 것도 넣을까 말까 2가지, 세 번째 것도 넣을까 말까 2가지, 마지막 n번째 것도 넣을까 말까 2가지 해서 여기 있는 걸 다 곱해주면은 2를 총 n번 곱한 거기 때문에 2의 n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 2의 n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바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번에 A의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가 n개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지. 2n제곱 마이너스 1개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밑에 빈칸 채워볼게요. 집합의 원소가 n개래. 그러면 부분집합은 몇 개? 2의 n제곱개. 진부분집합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공식화한 거예요. 알겠죠? 이 원소를 이 항아리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한 원소마다 2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제 보도록 할게요.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일 때 이게 A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지? 아씨, 얘기 안 해주고 물어볼걸.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지?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냐란 뜻이야. 그러면은 2의 n제곱을 했을 때 32가 된다. 그러면 그 n은 5잖아요. 32가 2의 5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다 보면은 그 전까지는 개념이 계속 까만색 오다가 지금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에 엄청 자주 나오거나, 알겠어요? 명심하세요. 시험 문제에 엄청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 교육과정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예전 교육과정 내용들. 알겠지? 선생님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금 얘는요, 시험 문제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100%라고 할게요. 안 나오면 손모가지 자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집합에, 선생님이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 B, C, D, E가 있는데, 자, 내가 여기 있는 요 항아리, 부분집합 항아리 다시 등장합니다. 자, 부분집합 항아리에다가 원소를 담을 건데, 내가 알파벳 D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거닐 거냐면은, D는 꼭 담겠다. 꼭 포함하겠다. 라고 했어. D는 꼭 포함하겠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여기 담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 A는 늘까 말까 고민, B 늘까 말까 고민, C 늘까 말까 고민, D는 고민해야 돼? 아니지. 얘 무조건 너 한 가지야. E는 늘까 말까 고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싹 곱한 D를 꼭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까지가 되는데요. 2의 4제곱까지가 되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D가 경우의 수가 1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위에 있는 거를 곱할 때 2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2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2의 4제곱까지인 거야. 자, 근데 내가 이번에는 D는 꼭 포함 풀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끼고, 두 번째, 내가 알파벳 B를 되게 싫어해. 그래서 B는 미포함하고 싶어.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 늘까 말까 고민, 늘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안 넣어. 한 가지. 고민하겠지. 맞아? D랑은 별개로. 자, 그럼 이것도 2의 4제곱까지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꼭 포함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1이 됐어요. 꼭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경우의 수가 1이 돼서 2가 사라졌죠. 꼭 포함하는 것과 꼭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건 사실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경우의 수가 1이 되는 현상이 동일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내가 이번에는 A랑 C는 꼭 포함하고 그 다음에 D는 꼭 미포함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나 보자. 자, A는 꼭 포함되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B는 고민하겠죠? 2가지, C는 꼭 넣어야 되니까 한 가지, D는 절대 안 넣어야 되니까 한 가지, E는 고민할 테니까 2가지 해주셔서 여기 있는 걸 다 곱하면 2의 2제곱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확실히 꼭 포함하는 것과 꼭 포함하지 않는 거가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꼭 포함해야 되는 것도 경우의 수가 1이 되고, 꼭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경우의 수가 1이 됐어요. 알겠지?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 100%짜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화 한번 해볼까? 공식화 해보자. 자, 지금 A 집합이 A1부터 AN까지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1번. 그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K개를 반드시 갖는 또는 반드시 갖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가 N개 있었을 텐데, 특정한 K개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건 그것의 개수만큼 2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2개,
얘가 하나를 꼭 포함해야 된다. 하나를 꼭 미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포함하거나 꼭 포함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만큼 2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2-k제곱계, 2의 n-k제곱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특정한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같지 않는, 근데 이거 두 개가 사실 같은 거라고. 알겠니? 원래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 2의 n제곱까지의 부분집합이 있었을 텐데, 특정한 K개는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K제곱, 특정한 L개는 원소로 같지 않아야 되니까 -L제곱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오른쪽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의 드림이라고 하는 5개의 알파벳이 들어있는데,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와 같지 않은 집합 X 중에서, 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X의 정체는 A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줄 수 있지. X는 A의 진부분집합이다. 자,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 중에서 D랑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D랑 M은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밖에 없어요. 그지? 그럼 여기에 두 가지죠. 그럼 넣고 넣는 거니까. 자, 그럼 두 가지 돼서 2의 세제곱까지가 생기는데 2를 3번 곱해야 되니까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되잖아요. 진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빼기 1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형태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요거. 자, 이렇게 A는 X는 B꼴. 자, 요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0이랑 3이 X의 부분집합이고요. X는 -2, 0, 1, 3, 6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는, 잘 들어라, 0,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지? X는 0, 3을 포함하는, 자, 여기에 있는 -2, 0, 1, 3, 6의 부분집합인 거야. 자, 이거를 이제 한글 문장으로 주기 싫은 거야. X는 0, 3을 포함하는 저것의 부분집합을 구하여라를 한글로 주기 싫으니까 저렇게 식으로 준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부분집합 바구니가 있다라고 했을 때 0, 3은 한 가지 경우의 수식밖에 안 생기고요. 얘가 두 가지가 생기니까 2의 세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래서 8가지다 라고 해주면 정답 2번.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